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교가 기억들 나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가지고 꼴찌났어요. 출마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언론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기무상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나 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장제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말은 나 안 해 하고 때려 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사표 안 받아주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고름이란 말도 있어. 고름. 짜내야 된다. 나 친박에 대한 표현들이 이게.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지.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목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규는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규 자체가.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친박, 극친박, 다음에 이주영, 범친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니까 거기에 불꽃이 이제 장제원으로 튄 거고 장제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말이에요. 아니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네.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말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각 앞에 이야기했던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뭐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이 그 김성태 의원도 또 각자 또 따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삑삑하고 다니잖아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당과 국회를 분리하자. 이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국가 사유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문재인 6개월을 사유화, 정치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욕을 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오.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의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응원해야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내 마음이 간다. 일당백으로 싸우니까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희 전법인데, 근데 사실 홍준표를 키우면 안 돼요, 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훨씬 힘은 커집니다. 친박들이라도 홍준표를 물고 뜯어줘야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이 너무 평화로우면 홍준표의 그 막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돼 있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지. 아니, 그래도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홍준표가 사라지면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또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를 열심히 응원해서 홍준표한테 모든 자유한국당의 권력이 집중되게 예. 친박에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다음에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 심재철이 끼어든다니까? 아, 그런가요? 참. 그 막말 퍼레이드의 제가 하이라이트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종혁이라고 홍준표가 내리꽂은 최고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다. 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 작심한 좌파 정권과 좀 싸워봐라. 코미디를 해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개새끼 듣고 발끈한 게 너 개새끼 맞지 그러니까 네. 이 뜻이고요. 예. 한성교가 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맡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교가 기억들 나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가지고 꼴찌났어요. 출마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언론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김무성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나 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그 장제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말은 나 안 해 하고 때려 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사표 안 받아주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고름이란 말도 있어. 아, 고름. 짜내야 된다. 나 친박에 대한 표현들이 이게. 아,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치.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이게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목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규는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규 자체가.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친박, 극친박, 다음에 이주영, 범친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니까 거기에 이제 불꽃이 이제 장제원으로 튄 거고 장제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아니, 말이에요.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말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각 앞에 이야기했던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뭐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이 그 김성태 의원도 또 각자 또 따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삑삑하고 다니잖아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당과 국회를 분리하자. 이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국가 사유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문재인 6개월을 사유화, 정치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욕을 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오, 센스쟁이.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의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응원해야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내 마음이 간다. 일당백으로 싸우니까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희 전법인데 근데 사실 홍준표를 키우면 안 돼요 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훨씬 힘은 커집니다. 친박들이라도 홍준표를 물고 뜯어줘야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질량 분별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이 너무 평화로우면 홍준표의 그 막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돼 있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지. 그래도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홍준표가 사라지면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또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를 열심히 응원해서 홍준표한테 모든 자유한국당의 권력이 집중되게 예. 친박에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다음에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 심재철이 끼어든다니까? 아, 그런가요? 참. 그 막말 퍼레이드의 제가 하이라이트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종혁이라고 홍준표가 내리꽂은 최고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다. 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 작심한 좌파 정권과 좀 싸워봐라. 코미디를 해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했는데 음모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개새끼 듣고 발끈한 게 너 개새끼 맞지 그러니까 이 뜻이고요. 뉴스 브리핑 으로 시작합니다. 한겨레 21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예, 하어영입니다. 안녕합니다. 예. 예, 안녕한 얘기를 하시죠. 네.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의견문 발표 뭔 얘기예요? 사법기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재판으로 그리고 수사로 보여주는 말한다. 거죠. 예. 검찰이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에서 직접 의견을 냈는데요. 제목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견문인데요. 의견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작 정치, 이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이미 군사정권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치실장이 최근에 풀려난 것을 두고 예. 분명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거 풀려난 거 옳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사들 판사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판사들 그 인용 따려고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의 법감정이 예.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아니, 두 명 되게, 연장 그렇죠. 한 부장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일단은 뭐 신광열 부장판사죠. 신광열 네.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글쎄 그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는 세력의 저항. 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좀 아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되자마자 MB가 SNS에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뭔가 그 자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보통 그 예. 본인이 이렇게 구속적 부심인데 사정 변경 없는데 구속적 부심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변호사들 다 말린대요. 말리죠. 예. 말리고 혼나죠. 그렇죠. 예, 나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고. 2000년대 2000건 신청했는데 300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2000건 구속 적부심은 전체 그 이 건수의 0.1%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사정 변경 없는데 나온 케이스는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다. 맞습니다. 역사상 첫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제 진행자가 하겠구나 하면 어떡해요. 역사상 첫 케이스인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로 보인다. 거의. 예.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Almost. 거의. 그렇죠. Almost.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하.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사 댓글 부대를 주도했다는 혐의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합참의 군사 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재임 시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재임 시절에 합참이 이 합동군사 전략서를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을 이때 추가를 했고요. 이것은 국방부 직활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직활기관인 국방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예. 이 국방대학교는 임관빈 정책실장이 2011년도까지 총장으로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임관빈 정책실장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버전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임관빈 실장이 거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콘텐츠가 나오고요. 예. 실무는 사이버 사령부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까지 연재욱 사령관이 있다가 예. 임관빈 정책실장 아래로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대학교에 있는 콘텐츠와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그 실무가 정책 단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이게 아니, 됩니다. 근데 정책실장의 계급은 뭐예요? 정책실장의 계급은요. 보통은 중장급을 예편한 다음에 가거든요. 준장. 예, 중장. 중장. 별 3개. 쓰리스타. 예. 오. 그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럼 임관빈 정책실장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으로 예편을 한 다음에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직입니다. 오. 그리고 대체로 차관보다 장관과 더 가깝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예. 그 당시엔 특히 그랬고요. 높은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위공무원이네. 고위공무원입니다. 장관급이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자리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의 예. 김관진 장관하고 거의 레벨이
레벨이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었네요. 비슷한 수준이라기보다 아주 조금 가깝죠. 많이 그렇죠. 그 둘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와 실무는 정책실에서 다 합니다. 아, 김관진은 누구에게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예. 아, 따라서 예. 김관진 장관의 말하자면 이게 정치 개입인지 아니면 진짜 사이버 전을 위한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일은 이미 2013년도에 끝났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3년 전에 한겨레 첫 보도 나왔을 때 첫 보도 나온 사흘 뒤부터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가우징이라고 예. 하죠. 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작업은 각 사이버사 요원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 삭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단순히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고 사이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견된 것만 그만큼인 겁니다. 발견된 것만 만여 건이고요. 실제로 지운 것까지 하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에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2014년인가 2015년으로 추정이 1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군 검찰에서. 예. 그럼 미리 알려주고. 그렇죠. 알아서 증거 지어라. 그렇죠.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그 내용을 갖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옥도경한테. 그렇죠.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왜 다 해놓고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이제 갖고 우리 그 식구들을 다 죽이냐. 그렇죠. 나만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래서 기무사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잘했다고 박수 쳐놓고. 예. 정치 개입 근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이미 그 검찰의 범죄 일람표, 그러니까 옥도경 연재욱 사령관의 범죄 일람표에도 등장하는 건데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 해에 2012년 그 해입니다. 12월 19일까지 선거 개입 글이 수백에 수천 건씩 작성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 그래서 결국 1등 했죠. 그리고 문재인이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대선 직후, 그러니까 2012년 12월 20일에는 한 건, 그 다음 날엔 아예 올리지도 않고. 대선 직후에는요. 예.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대북 심리전이면 대선 이후에 예.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이양기이기 때문에 예. 불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맞습니다. 하하. 자, 김관진은 누구인가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로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네. 그래서 실제로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 개입 사건의 종착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예,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SBS 단독 보도요?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한석? 어디서만 익숙하시죠? 듣던 이름인데? 예, 아, 여기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 예. 많은 기자. 맞습니다. 아. 말을 아주 잘하죠. 예, 잘한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많아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아, 예. 그래요? 예, 둘이 누가 선배예요? 동기입니다. 아. 예. 아,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그 이한석 기자 별명이 뭔지 모르죠. 그것까지 얘기를. 아, 구라 유발자. 그 친구로 보면 막 구라가 나와요. 참여 기자들 가끔가다 특종을 해요, 이한석 기자가. 아이 가끔이 아닙니다. 수시로 하죠. 예, 자주 합니다. 얼마 훌륭한 전에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또 그 민주당 예. 원내대표 잡는 기사를 한번 썼어요. 무서운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국세청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건희 차명계좌 TF의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기존에 밝혀진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4월입니다. 조준웅 특별검사가 그 차명재산의 규모가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가 있다라고 10년 전, 그러니까 예. 거의 10년 전이지 2008년에 밝혔고요. 예. 이번에 밝혀진 것은 그거에 준하는 규모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4조 5천억. 예, 조준홍 특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삼성에 입사한 예. 그분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입사하니까 원래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후 뇌물죄인데.
그렇죠. 광노현 교육감에 따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한다면 예. 사후 뇌물수뢰죄. 예. 그 새로운 이상한 분들이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한석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취재를 잘하니까요. 취재를 잘하니까 예. 국회에서 나온 정보 같죠, 느낌이. 국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느낌은 보통은 그 제보자가 멘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 보니까 그 민주당 이건희 차명기자 TF 위원장의 멘트가 들어있네요. 민병두. 예, 민병두 위원장이 있는데 뭐 민병두 의원이 직접 준 건지는 뭐 확인은 안 됩니다. 아니 서로 이제 하면서 예. 국회에서도 정보를 받고 기자가 취재하고 예. 서로 콜라보를 하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그 새로운 차명 기자는 예.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고 다만 국세청이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수혜에 관해서는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4조 5천억에 버금가는 그렇죠. 차명 기자 이런 것 이 돈 누구 그 어떻게 쓰고 갈라 그러지? 기업...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규는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규 자체가.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친박, 극친박, 다음에 이주영, 범친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니까 거기에 이제 불꽃이 이제 장제원으로 튄 거고, 장제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 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아니, 말이에요.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각 앞에 이야기했던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뭐 이주영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다. 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 작심한 좌파 정권과 좀 싸워봐라. 코미디를 해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개새끼 듣고 발끈한 게 너 개새끼 맞지 그러니까 네. 이 뜻이고요. 예. 한성교가 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교가 기억들 아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가지고 꼴찌났어요. 출마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언론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김무성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나 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그 장제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말은 나 안 해 하고 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사표 안 받아주면 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거름이란 말도 있어. 고름. 짜내야 된다. 다 친박에 대한 표현들이 이게. 정 의원도 그렇고 그 김성태 의원도 또 각자 또 따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삑삑하고 다니잖아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당과 국회를 분리하자. 이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국가 사유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문재인 6개월을 사유화, 정치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욕을 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오, 센스쟁이.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의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응원해야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내 마음이 간다. 일당백으로 싸우니까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희 전법인데 근데 사실 홍준표를 키우면 안 돼요 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훨씬 힘은 커집니다. 친박들이라도 홍준표를 물고 뜯어줘야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질량 분별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이 너무 평화로우면 홍준표의 그 막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돼 있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지. 그래도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홍준표가 사라지면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또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를 열심히 응원해서 홍준표한테 모든 자유한국당의 권력이 집중되게 예. 친박에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다음에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 심재철이 끼어든다니까? 아, 그런가요? 참. 그 막말 퍼레이드의 제가 하이라이트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종혁이라고 홍준표가 내리꽂은 최고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 하는. 아,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치.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이게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목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규는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규 자체가.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친박, 극친박, 다음에 이주영, 범친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니까 거기에 불꽃이 이제 장제원으로 튄 거고 장제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아니, 말이에요.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 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교가 기억들 나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가지고 꼴찌 났어요. 출마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언론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김무성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나 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그 장제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말은 나 안 해 하고 때려 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사표 안 받아주면 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거름이란 말도 있어. 고름. 짜내야 된다. 나 친박에 대한 표현들의 얘기.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지.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이게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목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